네, 패배학개론 김영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살면서 몇 번의 패배를 경험해 보셨나요?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은 패배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. 이 화면은 제가 MBC 게임에 나갔던 장면인데 여기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접니다. 서울 강원 지역에 있는 모든 중학교를 이기고 올라갈 만큼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잘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방송 경기를 계기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이거 한번 숙소 가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. 이거 나 되게 재능 있는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숙소로 들어가려면 일반 고등학교를 포기해야 됐기 때문이죠.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저는 아마추어 게임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아마추어 게임 숙소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, 일단 오전 8시에 기상을 해서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게임을 해요. 하루에 16시간 정도요. 이제 하루에 30게임 정도 이상을 무조건 해야 돼요. 근데 저는 이 아마추어 숙소에서 약 1년 반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럼 내가 1년 반 동안 몇 게임 정도를 한 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6,800게임 정도를 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숙소 안에서 별로 승률이 좋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다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들보다는 좀 못하는 편에 속했습니다. 그래서 제 승률은 약 10%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몇 번을 도대체 진 거야? 이러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15,000판 정도를 졌더라고요.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패배를 겪고 나니까 패배자가 어떤 심리 단계에 접어드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단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단계는 합리화 기대 단계예요. 이 단계에는 내가 도전을 하고 있다는 흥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패배를 하더라도 절대 멘탈이 깨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래, 처음엔 지는 게 맞지, 처음부터 이기면 이상하잖아 라는 생각도 하고, 살면서 누구에게 패배는 있다는 명언을 되뇌이면서 계속 멘탈을 잡고요.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게 패배는 승리의 어머니잖아, 이런 생각으로 1단계를 버텨나갑니다. 하지만 패배는 계속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이제 2단계는 분노의 표현 단계예요. 1단계에서는 멘탈이 깨지지 않았지만 이제 2단계에서는 제 멘탈이 개박살이 납니다. 존나 쌉싸하게 하네. 이런 분노가 들끓고요. 저 새끼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의심도 하고요. 계속 지다 보면 그 자리에서 마우스를 던지거나 키보드를 내려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했거든요. 그럼 이제 숙소 형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저를 혼내곤 했는데 전 그때도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. 형들도 괜히 자기 게임 져가지고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인성 폐차 같은 생각을 하는 게 2단계 분노 표현 단계입니다. 이제 그렇게 화를 내다 보면 이제 3단계에는 우울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.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그 감정이 다 슬픈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졌으면은 내가 한 100년 살면서 질 거 미리 다 진 거 같은데 왜 오늘도 또 지지? 이런 생각도 하고요. 예쁜 꽃은 늦게 핀다던데 난 진짜 얼마나 이쁘길래 이렇게 안 피는 거야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언제나 힘든 순간 한 번쯤은 있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지성이 형이랑 연하 누나도 이 정도로 힘들었나? 이런 생각도 하고요.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다 보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4단계는 자기 연민 단계예요. 이제 슬프다 못해 자기가 불쌍해집니다. 그래서 게임에 지더라도 그래,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지 뭐,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날 이긴 놈들이 오히려 좀 비정상적인 애들이 아닌가? 라면서 자신을 보호하고요. 근데 그래도 그렇지 10판을 계속해서 했는데 한 판을 안 져주네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4단계가 지나갑니다. 이렇게 4단계가 지나가고 이제 5단계에는 결국 인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. 나는 그냥 영원한 밑바닥이고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던데 난 그냥 안 될 놈이구나.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 계속해서 있어봐야 뭐하지?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결국 1년 반 동안의 숙소 생활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1년 반 동안 게임을 했던 걸 포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. 근데 그렇게 포기하는 일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다른 친구들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저보다 1년 반을 앞서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부터 그 친구들이 따라가야 한다는
압박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. 그리고 게임 숙소에 들어갈 때 성공하겠다며 다짐했던 그런 부모님들이나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이러한 두 가지 감정 때문에 저는 그때 되게 자책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집에서 지금까지 이제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. 이 8년이란 시간은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한 8년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좀 다행히도 지금은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비슷한 궤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2년제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4년제로 편입도 했고요. 4년제에서 저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열심히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수상도 했고요. 제가 많은 패배를 겪고 또 이제 크고 작은 성취를 겪으면서 내가 배운 게 어떤 건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.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성취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. 도전을 하고 성취가 있기까지에 저는 이렇게나 많은 패배의 심리 단계를 또 겪었었고요.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나 많은 패배의 단계를 반복하다가 결국 성취를 얻게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합리화 기대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어떤 분은 자기 연민 단계, 또 어떤 분은 분노의 표현 단계,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몰라요.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언젠가 아니면 지금 바로 뒤에 이렇게 성취라는 단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